네, 2022년 12월 18일 이정훈입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을 발사한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는 북한이 일본을 타격하면 일본은 즉각 북한에 반격을 가한다. 반격 타격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겠다 그랬습니다. 일본이 북한을 때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MRBM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한미일 정보당국이 다 알았던 거죠. 그리고 북한이 오늘 발사를 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일본이 반격 타격 능력을 갖겠다, 반격 타격을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제 결론은 이겁니다. 북한과 중국을 잡으려면 대한민국은 일본이 보유하겠다는 반격 타격 능력을 허하라. 일본이 북한을 때릴 수 있도록 능력을 갖게 하도록 해줘라. 이겁니다. 부담스럽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일본은 그 능력을 갖습니다. 그거를 개별 자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나는 하나의 적과 싸우고 적은 둘을 상대하도록 몰아붙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는 우리의 적인 북한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중국을 양면 전쟁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북한과 중국을 잡으려면 일본의 반격 타격 능력을 대한민국은 허해주라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오늘 18일 오전 11시 13분부터 12시 5분 사이 동창리, 평안북도, 저기 압록강 바로 남쪽입니다. 동창리에서 북한이 MRBM 2발을 쐈습니다. 직선거리는 500km 가까이 비행한 후 동해에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고각으로 발사됐습니다. 이게 고각이 아닌 정상각도로 발사됐다면 1000에서 한 2000km, 그러니까 MRBM,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얘기죠. 북한이 이제 고체연료를 15일이죠. 동창리에서 고체연료 로켓 분사 시험을 했습니다. 지상에서 로켓 엔진에 불을 붙여갖고 제대로 타는지를 본 겁니다. 그리고 18일 날인 오늘 이 고체연료 로켓을 붙인 뭔가를 발사했습니다. 제가 한번 표로 정리해 드렸는데 서해 위성 발사장, 북한의 이름이죠. 동창리에 있습니다. 동창리에서는 북한이 어떻게 미사일을 개발하는가 하면은 이 서해 위성 발사장, 동창리에 있는 거는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외나로도에 있는 우리 한국 항공우주원건에서 사용하는 나로우주센터와 비슷합니다. 북한은 거기에서 자기네가 만들려고 하는 미사일을 위성을 쏘기 위한 로켓이다라는 형태로 먼저 개발하고 시험을 한 다음에 성공하면은 그 다음에 군용으로 전용해서 평양에 있는 순환비행장이라든지 기타 이런 곳에서 빵빵 탄두를 단 미사일을 쏘면서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체연료 탑재한 미사일을 쏜 거죠. 이번에 뭐 탄두를 안 달았을 거라고 보는데 두 발을 쏴서 두 발 다 동해에 떨어졌으니 북한식 판단은 성공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지대지 탄도미사일은 SRBM이 있습니다. Short Range,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이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현무2, 에이타크스, KTSSM 같은 겁니다. 우리의 방사포에서 쏘는 게 KTSM이고 미국 거는 에이타크스죠. 그리고 이제 우리 현무2 해당되고 북한은 북한판 에이타킴스가 있고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있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우리 현무2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고체 연료로 SRBM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은 이미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현무4라고 하는 MRBM에 해당되는 거의 접근하는 탄도미사일을 우리가 개발했죠. 이것도 역시 고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고체 준중거리 MRBM 미사일을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부터는 이제
우리는 그 이상의 적과는 싸울 이유가 없으니까 IRBM, ICBM 이건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북한은 거기도 개발했죠. 화성 15형, 12형, ICBM으로 화성 17형 개발했는데 그건 액체를 쓰는 거죠. 미국이나 러시아는 ICBM도 전부 다 고체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고체 ICBM까지 개발해 가겠죠. 자, 이 단거리 그다음에 준중거리 미사일에서 북한은 지금까지 액체였다가 우리가 먼저 고체를 개발했는데 이제 SRBM에서 고체를 개발하고 MRBM에서 고체를 개발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SRBM,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타킴스로는 급작사격으로 대한민국을 순식간에 때려버리고 이번에 성공한 MRBM으로는 오키나와라든지 뭐 일본 본토에 있는 주일미군을 순식간에 때리겠다는 겁니다. 응? 그 전에 있던 스커드나 노동 이런 것들은 다 액체인데 뭐 그것도 갖고 있겠죠. 그거는 그 후에 이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주입되면 그때서야 쏘겠죠. 그건 그때 가서 쏩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킬체인이 북한이 액체 로켓을 갖고 있다는 대전자에서 우리가 킬체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이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발견하면은 30분 내에 때린다. 발견해서 어디야? 위성으로 봤어. 그럼 좌표를 잡아 정확하게 동경 몇 도 몇 도 몇 분 몇 초, 북이 몇 도 몇 초 딱 잡은 다음에 정확한 좌표를 알면 오케이 결정됐어. 그 다음에 통수권자한테 보고해 결심 딱 하고 나서 빵 쏘면은 30분 내에 가서 타격을 하겠다. 그게 킬체인의 원칙인데 이 고체 연료 로켓은 우리가 발견하는 순간 벌써 쏘아 올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킬체인이 무력화되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없이 KAMD로 막아야 되는데 우리의 천궁2나 팩3나 팩2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사드로 막아내야 되는데 못 막으면 우리는 작살나는 겁니다. 일본도 같은 처지였는데 이제 북한이 MRBM을 시험 발사했으니 일본의 비상이 떨어집니다. 물론 일본도 팩3를 갖고 있고 사드는 없죠. 그리고 우리가 천궁 같은 건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북한이 이제 MRBM 쏘니까 우리는 NSC도 열었어요. 우리도 상당히 지금 다급해지고 있고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들은 서로 전화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뭐 특별한 논의가 있겠습니까? 서로 공조하자 그랬겠죠. 뭐. 그 전에 미국 측 대표가 썬김 대사인데 한번 제가 미국 출장 갔다 오다가 보니까 낯익은 사람이 있어 보니까 썬김 씨예요. 썬김 씨가 저보다 그 친구가 한 5, 8년쯤 되나 한 몇 살 더 많습니다. 상당히 젠틀하시던 분이던데 비즈니스 클래스에 타가지고 딱 앉아갖고는 서울까지 오는 동안 한 번도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움직이지 않고 쭉 굉장히 젠틀하더만요. 원래 외교하는 그렇게 젠틀한 사람들이 점잖게 하는 거고 뒤에서는 주먹쟁이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썬킴 씨 한국말 잘해요. 그전에 어느 모임장 가서 뒤에서 한국말로 이 사람 한국말 할까? 막 떠들었더니 조금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고요. 자, 일본에서는 지금 뭐가 화제가 되고 있는가 하면은 북한이 일본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반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반격을 하겠다는 쪽으로 일본이 결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그런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하기 위해서 미일 안보 지침을 뭐 개정하겠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국민들도 대체로 59%가 그런 능력을 갖는 걸 찬성한다.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토착 외교를 걱정하는 아주 반일주의자들은 일본이 재무장을 한다라고 걱정하고 떠들고 있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일본이란 나라는요. 2차 대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미국이 헌법을 만들어줬죠. 그 헌법에 따라서 군대를 갖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전쟁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6.25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일본을 지켜야 하는 미군들이 한국으로 이동해 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에 약간 미군이 남았지만 병력이 딸리니까 군대는 만들 수 없으니까 자위대라고 하는 결국 일본은 모든 게 해석개헌이죠. 말장난으로 이렇게 의미를 피해가죠. 그래서 군대를 만드는데 군대가 아닌 자위대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 육해공군을 만들었고 보통의 군대는 우리 주권을 해치는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 가서 박살내는 게 군대잖아요. 우리 주권 내놔. 우리 국민 죽였으면 가서 박살내고
원한을 갚는 게 군대잖아요. 대한민국 공무원을 북한이 죽였으면 북한 가서 박살내고 나오는 게 군대잖아요. 그거 하기 싫으면 그 나라에서 우리 공무원을 살해한 사람을 처벌하면은 우리가 이스큐즈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직접 하는 게 그게 주권 국가의 군대거든요. 근데 문재인은 그걸 절대로 안 하고 아주 회피하고 다니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자, 그 일본도 자위대라는 게 뭔가 하면은 다른 나라처럼 일본 주권이 침해당했을 때 다른 나라를 때리는 그런 정도의 군대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일본은 그 문제가 나오면 계속 외교적으로라든지 경찰을 동원해서만 하고 군대를 파견해서 상대국을 때리지 못합니다. 그 때리는 거는 굳이 한다면 미군이 대신해 줘야 됩니다. 단 다른 나라가 일본을 쳐들어왔을 때 그걸 막는 전투, 이거는 일본 자위대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일본은 일본이 외국 가서 싸우는 거는 미국하고 같이 한다. 미국이 앞장을 쓰면 미국을 보조하는 기구로 들어간다. 이게 일본이 얘기하는 개별 자위권입니다. 모든 사람이나 모든 생명체는 자기를 방어할 권리가 있죠. 그죠? 근데 일본이 피해를 입어서 외국으로 나가 싸워야 할 때는 미군과 같이 가기 때문에 집단 자위권이라고 그러고, 일본이 공격을 당했을 때도 물론 미국이 지켜주지만 그거는 미국이 지켜주든 말든 스스로 막을 수 있다. 개별 자위권은 있다. 네, 개별 자위권은 군대 보유 금지, 전쟁 금지를 한 일본 헌법에도 불구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딴 나라가 쳐들어오면 군인이 아니라 나가 싸울 거 아닙니까? 개별 자위권은 있는 거죠. 자,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일본을 향해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일본에 떨어지게 되면 피해를 입죠. 그럴 때 일본이 갖고 있는 팩3를 발사해서 요격을 한다. 이거는 개별 자위권입니다. 물론 그때 미국이 정보를 주겠죠. 그렇게 되면 집단 자위권에 의한 방어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북한이 또 쏠 조짐을 보인다. 일단 날라왔는데 그래서 그 지역을 때린다. 이거가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다 하는 전제하에서 다투지 않았는데 북한이 먼저 쐈을 때는 일본은 그 발사 지점이라든지 또 쏠려고 한 지점을 때릴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미일 안보 지침을 개정해서 반격 타격 능력을 갖겠다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그럼 일본도 지대지 미사일을 쏴서 북한을 때리는 거잖아요. 일본서 쏠려면 MRBM이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일본은 타국을 공격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지대지 미사일은 스스로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으로 날아오는 적기를 맞추기 위해서 공대지 미사일, 일본으로 오는 배를 잡기 위해서 공대함 미사일, 일본으로 침투하는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 함대지 또는 잠대잠 어뢰 같은 건 개발했어도 적국을 직접 때리는 지대지 미사일은 개발 안 했는데 개발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기술 순위로 보게 되면 한 몇 년 사이에 우리의 현무2나 현무3나 현무4급 지대지 탄도 또는 순항 미사일을 만들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지 말라라고 한다고 한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일본이 이런 발표를 하는 거는 미국과 다 합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기시다가 미국 가서 일본 총리가 미국 가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고 오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런 판이라면 우리는 깨끗하게 오케이 고 우리 찬성한다. 우리도 북한의 위협하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지대지 미사일 개발을 인정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민주당 이재명 떨거리나 문재인 떨거리들 이런 것도 그다음에 토착 외구 비판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재무장 떠들겠죠. 네, 떠들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를 침략할 수도 있다. 네,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죠. 완전히 부정은 못하죠. 그러나 일본이 지대지 미사일을 갖게 됐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나라는 북한하고 중국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본이 적절하게 무장을 해야 우리도 더 무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립니다. 지금 북한이 고체 연료 로켓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비핵화에 묶여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생각도 못하고 있어. 핵공유도 지금 못 나가고 있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좀 더 강력한 작전을 하려면은 일본이 무장을 더 강화함으로 해서 우리가 더 경쟁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죠. 저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한번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대로 가게 되면 국제사회가 못 막는다. 국제사회는 무조건 미국과 중국은 막아라. 니들이 허용 안 하겠다 그랬으니까. 못 막는다면 우리가 스스로라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김정은이가 이번에 뭐 화성 17형 쐈을 때 지 딸 데리고 가서 뭐 자축하고 할 때 거기 미사일 쏘라 이거야. 김정은하고 북한의 미사일 기술자 사령관들 싹 한 번에 제거하고 북한이 싸우겠다 하면 싸워보자고 한번 나가야 됩니다. 그런 긴장된 순간을 겪으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말로는 안 됩니다. 미국의 닌자 드론을 빌려서라도 이동 중인 김정은을 살해하거나 암살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떠한 해법도 없고 우리는 점점 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고급 무기를 개발할 거고 일본도 개발할 거고 방법이 없어요. 일본의 지대지 미사일 갖는 게 두렵다면 우리 스스로가 김정은을 제거해야 됩니다. 일본이 지대지 미사일을 갖게 되면 우리도 상당히 당황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더 무력을 강화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KF-21을 이제 CJ 띄우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데 지금 일본이 KF-21을 능가하는 중형 전투기를 영국 등과 공동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럼 KF-21보다 더 좋은 거를 아마 개발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누가 받느냐? 우리나라에 있는 그 토착 외고 걱정하는 자들은 받고 방방 뜨겠지만 진짜 받는 거는 북한과 중국입니다. 중국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민주화 국가로 돌려놔야 되고 김정은은 참 WMD부터 많은 사람을 대량 학살한 사람 또록 WMD를 만든 사람이니까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개별 자위권은 어느 나라도 막지 못하고 또 미국이 이미 일본의 반격 타격 능력, 즉 DJJ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막을 능력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이 지대지 미사일을 가지면은 북한은 한국을 쏘는 미사일과 일본을 쏘는 미사일 둘 다 배치해야 되니까 양쪽으로 작전 계획을 짜야 되죠. 전쟁을 할 때는 양쪽으로 전쟁하지 말라는 양면 전쟁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아주 강대국이라면 뭐 3면으로 싸워도 되지만 보통 나라는 하나만 싸워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좌파들은요, 자꾸 우리를 양면 전책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북한하고 싸우는 거 말고 일본하고도 싸우라는 거야. 양면전쟁 하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 국력으로 안 됩니다. 이미 박정희 이후 우리가 벌써 60년째인가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기로 기본조약 맺고 외교관계 텄지 않습니까? 그럼 적이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도 적이 아니죠. 오로지 북한만 적입니다. 일면 전쟁으로 해야 되는데 토착외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자들은 그 가끝 전술을 이용해서 자꾸 우리를 양면 전쟁으로 몰아넣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되고 북한을 양면 전쟁으로 넣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과 우리가 같이 해서 북한을 양면 전쟁으로 넣었는데 일본까지 지대지 미사일을 갖게 되면 3면 전쟁으로 북한을 압박하게 되는 거죠. 훨씬 유리한 겁니다. 북한을 제거해서 우리가 통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본하고 문제를 고민합시다. 그리고 일본하고는 같이 가는 게 훨씬 유리해요. 북한과 중국을 잡으려면 일본의 반격 타격 능력을 허하라. 오늘 저희 주장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